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 2억 7천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괜히 옮겨 타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75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광명 사거리역 신축 오피스텔 스위첸을 2년 전에 4억 6천 정도에 분양받았어요. 거주는 못하고 전세 주고 대출받아 가지고 있으려 했지만 향후 전망을 몰라서요. 계약금 6천만 원을 포기하고 갭이 적은 장현 숲속마을 아파트 갭 투자로 손해를 만회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현 숲속마을 갭 투자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광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 중에 있는데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계약금 6천만 원을 손실 보고 지금 소액자금으로 경기도 시흥지역 일대 장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답변을 먼저 드린다면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투자 손실을 보고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계획하게 될 경우에 수익성이 크게 저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 소득 자체가 사실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광명 사거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2동짜리고 다음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27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괜히 해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액자금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경기도 시흥지역 일대 장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인데 여기는 한 2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고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약 2,000세대가 합산 넘어갑니다. 시흥시청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해선이 있고요. 또 이 시흥시청역 인근에 여기에 신안산선이라는 노선이 지금 착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지만 조금 더 지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역 인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그 광명역, 그리고 안양 석수역, 또 구로 디지털 단지역, 또 신풍역, 영등포역, 여의도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중요 노선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바로 앞에 월곶 판교선이라는 노선이 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곡중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 시흥 쪽 일대 월곶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장곡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그 다음에 안양역, 인덕원역, 그리고 서판교, 판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뭐 아직 착공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역사가 생긴다면 완전히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적 입지가 좀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숲속마을 아파트에 제가 투자를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에 위치하고 있는 퍼스트 스위첸이라는 2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약 27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 다음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유 중에 있는데 전용이 약 한 4구제곱미터 15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3개가 아니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룸. 자, 그리고 분양 가격이 4억 6천 정도로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억 6천. 자, 그리고 지금 계약금 일부가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여러가지 부수적인 비용까지 아마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납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세를 만약에 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전세 시세가 한 3억에서 한 3억 초반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소액 자금을 보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금이 제가 봤을 땐 한 7천만 원 수준에서 보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이 광명 스위첸 아파트가 투자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아파트를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이거 좀 잘못된 투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동을 계획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경기도 시흥 지역 일대 장곡동이죠. 요 장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데 1단지 기준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지, 1단지 합산해서 한 2,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구축 아파트입니다. 구축. 한 2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고, 여기도 지금 전형이 5구 타입 기준이고 2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평형.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매매 시세를 보아하니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현재 한 2억 정도.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투자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금액이 약 7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소액 자금으로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자, 우선 저는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A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본연의 가치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 오피스텔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일단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분석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만큼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지금 저 분양가격 자체가 거의 바닥 금액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 금액. 자, 그러면 우리가 정고점을 알아야지 요 분양 가격이 바닥 금액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수익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전고점을 일단 산출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좀 대입해서 예상 정보점을 좀 산출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즐비하죠. 자, 신축 아파트 기준에서 일단 5구 타입 기준에서 한번 보게 되면 5구 타입 광명적 일대 5구 타입 기준은 정고점 자체가 아마 10억 한 중반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10억 중반. 그리고 이제 철산적 일대는 한 11억대 중반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입지가 약간 다르죠. 그리고 4구 타입이 또 있습니다. 4구 타입. 요 4구 타입이 유일한 신축인 광명 프루지오 포레나라는 아파트가 4구 타입 투룸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입주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거래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구 타입의 정고점도 일단 산출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정고점을 알려면 평당 금액을 알아야만 하겠죠. 자, 대부분의 광명 지역 일대 평당 금액은 약 한 4,3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은 한 4,300만 원, 그리고 84 타입 기준에서 한 3,700만 원 수준에서 이제 산출이 된다. 자, 4구 타입은 5구 타입보다 평당 금액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한 4,500만 원 수준에서 대입을 해보면 신축 아파트의 4구 타입 기준은 약 정고점이 9억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도덕파크 타운이라는 2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에도 마찬가지 4구 타입이 있습니다. 4구 타입. 그리고 요 아파트의 전고점은 약 6억 중반 정도 됩니다. 6억 중반. 그리고 평당 기준은 신축 아파트와 좀 다르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인하해서 평당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전고점이 6억 중반 정도까지 산출이 된다. 자, 이걸 대입해 봤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좀 다르죠. 아파트는 발코니가 확장된 평형 구성이고,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이 확장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으로 산출을 해봤더니 6억 후반 정도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정고점이 약 6억 후반 정도 될 거다. 자, 따라서 지금 분양 가격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 이제 주변에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 중단기적인 부분에서 광명지역 일대에 가격이 폭발적으로 뭐 상승되기는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부터는 광명지역이 워낙 지역적 입지가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의 유입도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도 탄력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재차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 하락이 지나면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들이 오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분양 가격이 시간이 지나서 정거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세 차익이 약 한 2억대 정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요 B라는 아파트에 투자 손실을 보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A라는 주공 오피스텔에 투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손실을 보고 여기서 손실을 좀 보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리고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지금 계약금 6천만 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그냥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포기. 6천만 원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금 있는 현금 7천만 원 갖고 요 갭 투자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 매매 2억 7천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정고점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아파트의 예상 정고점을 한번 산출을 해보면 요 아파트의 예상 정고점이 약 한 4억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거는 가짜 상승이다. 그래서 정고점, 실제 정고점은 4억 5천까지 상승했지만 요 아파트의 예상 정고점 산출은 4억까지다. 4억까지.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요 6천만 원을 포기한다라고 가정해보면 매매 2억 7천으로 매매합니다. 그러면 저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까지 상승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약 6천만 원, 그래서 3억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대다. 보전하는 금액대. 3억 3천까지 상승을 해야지만.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집값이 상승 반등되고 있는 구간에서 얼마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냐라고 보면 저는 3억 초반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 반등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계약금 6천만 원에 대한 투자 손실을 보전하게 되면 3억 3천까지가 상승이 돼야지만 우리가 보전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해야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3억 3천에서 이 또한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서 정고점까지 만약에
금액이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질적인 수익 자체가 7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에 반면에 지금 A라는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는 4억 6천의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예상 정거점 6억 후반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2억대까지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B보다 A의 실질 수익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손실을 보고 새로운 투자처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 B라는 아파트가 워낙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이 적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입지를 따져서 봤을 때 입지와 가치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은 지역이냐, 그걸 본다면 당연히 우리 장곡동 일대보다 광명역 일대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 준서울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워낙 빌라 단지가 많았던 곳에서 신축 아파트로 대규모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 자체가 많이 달라질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주변 지역 일대의 지금 투룸 자체가 워낙 희소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도덕타운 그 지금 구축 아파트입니다. 25년 차 된 아파트고요. 신축 아파트는 유일하게 포레나 아파트가 4구 타입이 있는데 요 금액도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저가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지금 숲속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워낙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되기가 어려운 아파트고,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또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리모델링 분담금 자체가 거의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추진 자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에서 지금 시흥 지역보다는 광명적 일대가 더 상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죠. 자, 지금 2억 7천이라는 금액 자체가 지금 서울의 빌라 가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2억 7천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지역적 입지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승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아파트다. 그래서 따라서 A의 본연의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 본연의 가치가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똑같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있겠죠? 따라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9억 정도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주변에 4구 타입의 구축 아파트의 시세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요가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B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실질적인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괜히 옮겨 타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